오늘은 참 제가 경청 토크 형식을 빌려서 보수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격이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저 자신부터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의 따뜻함과 위로움을 지지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오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서 반드시 희망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토크쇼를 마련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수를 보통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득권, 부패, 이런 거하고 지금 딱 프레임이 씌워져 있지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보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예를 대단히 중요시 하고요. 그 다음에 기득권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는,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보수가 우파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우파하고 좌파의 이름의 기원은 잘 아실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급진 개혁을 주장했던 자코뱅당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왼쪽에 앉고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던 지롱드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혁을 지향하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제도, 관습을 존중해가면서 서서히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 보수지. 이게 기득권을 지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 수구 세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수 세력을 마치 부패하고 기득권 세력이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면 그러면 보수 정치인이나 보수 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왜? 보수주의가 뭐를 얘기하고 보수 정치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보수주의는 자유주의하고 통합니다.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자. 그런데 이 개인의 자유는 극단적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게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단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득권이나 자유를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갖춘 것이 바로 보수 세력입니다. 보수 우파는요, 기회는 균등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과까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요, 자기가 소질도 다르고 타고난 능력도 다릅니다. 또 노력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회를 가졌으면 노력이나 자기의 소질이나 그런 것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우리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 좌파 세력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해요. 그래서 전부 다 평등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사회민주주의로 가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그리고 거기에 공화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동체주의를 수호하려면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치와 좌표, 재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보수 우파의 정신에는 오히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등 그러면 별로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해가지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은 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평등하게 무조건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우파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항상 경제가 아무래도 더 발전하는 이유는요, 노력하면 보상이 간다 하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의 진보 좌파 세력이 정권 잡는데 보십시오. 다 결과적으로 자꾸 평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없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해주는데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인간은 뭐 근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력하고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이 있습니다. 뭐 재벌 아들, 재벌 자식들 그거 불평등하죠.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건 100% 완벽하게 아주 동일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균등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급적이면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이것이 보수 우파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수는 개혁을 지향한다. 불란사혁명을 통해서 절대 왕정에 맞서 시민의 자유를 획득해 가는 과정이 바로 보수주의의 핵심인 자유주의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파, 좌파의 다른 점, 기회는 균등하나 결과까지 평등한 것은 아니다. 결과의 불평등을 가정하는 게 우리 보수주의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이준환 교수님. 홍성문 교수님은 정말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또 지금 맡고 계신 것도 많고 제가 그 다음에 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 홍성문 교수님 서울에서 멀리 오셨는데 박수 한번 더 쳐주시죠. 반성 안 하고 기록 안 하는 민족이 성공하지 못하듯이 반성하고 기록하고 교훈을 찾아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적을 때는 11%, 많을 때 뭐 20% 좀 넘는 과거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지율을 받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 이건 엄연한 현실이다 보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깊이 성찰을 하고 국민들한테 그 많은 지지를 넘겨주게 된 그 실망을 어떤 데에서 실망을 끼쳤을까? 뭐 억울한 것도 있고 뭐 또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도 있을 것이고 할 테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다시 뼈를 깎고 다시 새기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 그 토양으로 만들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준비해갖고 온 것은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맥케인 상원의원이 사망을 했었죠. 맥케인 상원의원이 사망을 하고 장례식을 워싱턴 DC에서 하는데 수백 명의 미국의 정계의 실력자들, 전직 대통령들, 당을 떠나서 또 경제계, 재계, 또 언론계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초당적으로 그 맥케인 상원의원의 삶을 기리고 평가하고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저는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초당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누구가 있을까?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저가 조금 좀 짜게 생각을 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보수고 중도고 진보고 어느 측에서도 그런 초당적인 평가를 받고 시간을 초월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개인의 이득이나 영달을 위해서 보다는 또 당의 전략을 위해서 당략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다기보다 미국이라는 국가, 사회를 발전해야 될 방향만을 위해서 혹 때로는 공화당 지도부와도 마찰을 겪기도 했고 때로는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해온 것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해왔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은 없는가, 국가의 어른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보수에서도 이런 지도자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준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수의 반성이 필요하고 특히 존 맥케인 상원의원 잘 아시죠? 최근에 그분이 제가 알기로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을 6선인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 오바마, 부시 전 대통령이 같이 참석하는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초당적인 당파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소신의 정치 이게 필요하다 말씀과 함께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남북관계나 또 경제, 통일 문제 등에 대해서 인물이나 또 정책이나 비전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김시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좀 이 2030의 인기를 얻으려면 좀 말씀을 드리고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00명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상담해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님한테는 다 천덕꾸러기고 도대체 어떻게 얘가 이렇게 됐지? 이런 애가 왜 태어났지? 어느 순간에 그 이쁘던 아이 사진을 보시면서 부모님들이 한숨을 쉬실 때 저는 그 아이들을 만나고 하루 만에도 변하고요. 1시간 만에도 변하고 6개월 만에도 변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전화가 오세요. 우리 아이한테 뭘 하신 거예요? 사실 그 포인트를 우리 당이 꼭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기라고 말했지만 주제를 먼저 공개하면 사랑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많은 젊은 세대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너무너무 사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고 우리 엄마가 바라는 공사에 들어가고 싶고 공무원도 되고 싶고 또 창업을 해서 우리 가게가 대박이 나서 막 맛집 족발집이 돼서 막 줄을 서서 먹는 그런 가게를 하고 싶고 많은 청년들이 보다 큰 꿈이 있는데 자신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너무 큰 좌절을 하고 오히려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내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라고 말하지 않고요. 됐어. 엄마 짜증나. 싫어. 뭐 심지어는 나쁜 말로 꺼져. 더 거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거친 표현 속에 이 아이들은 나도 잘 되고 싶어요. 나도 부모님께 인정받고 효도하고 싶어요라는 지금 그 마음들이 2030, 40 세대의 마음입니다. 중앙에서 가다 오다 우리 김 대표님 뵀는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새아이의 엄마라는 걸 저는 아직까지 미혼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저렇게 젊으신 분이 새아이의 엄마. 야, 그런데 아마 젊은 층을 상대하면서 상담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런 가려운 점을 잘 알아달라.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배우자 설정 이론, 근접성 가까이 가려고 하고 둘째 매력이 있어야 되고 또 SES, Social Economic Status, 사회 경제적 위치를 맞춰주려고 하고 또 가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은 반드시 2030 세대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라. 동감하시죠?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패널 분들께 궁금한 점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중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핵 폐기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종전선언, 남과 북과 미국 심지어 중까지 끌어들여서 종전선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하면 그게 훨씬 더 비핵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목소리를 우리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또 중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핵 문제 한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비핵화라는 거 우리는 벌써 1991년도에 남과 북이 비핵화 선을 통해서 핵무기를 제조도 안 하고 또 핵물질도 가지고 보유하지도 않고 하는 비핵화 선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 국가 간 소위 말해서 남북한 간의 약속을 깨고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핵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정보당국에 의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6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60여 개. 지금 당장 종전선언을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임을 국제적으로 미국 비롯해서 한국, 중국이 공인을 해주는 겁니다. 완전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됩니다. 파키스탄식의 핵 보유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비핵화하고 종전선언은 서로 같은 협상으로 꼬여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왜 종전선언 문제가 비핵화 협상에 끌어들어옵니까? 북한이 하는 소위 말해서 자꾸 비핵화하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이든 뭐든 자꾸 방해물을 놓는 겁니다. 방해물을 놓음으로써 비핵화로 가는 과정을 험난하게 만드는 게 저 사람들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이 문제 가지고 결국 비핵화에 대해서 첫 단추도 못 끼우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핵화를 앞에 종전선을 내는데 종전선 해주게 되면은 그런 효과가 납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 보유국,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유엔사를 해체해라. 야, 북한이 미국하고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는데 왜 유엔사가 있어야 되느냐?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왜 필요하냐? 소위 말해서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목소리 안 내겠다 하지만은 우리 내부적으로 좌파들의 그런 목소리가 동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실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을 가질 겁니다. 아마 가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핵 무기나 물질이나 핵 자산에 대한 리스트라도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미국에다 전달할 테니 그래서 남과 북과 미국이 모여서 유엔에서 종전선언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할 공산이 큰데 그것보다는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신 윤상현 의원을 다시 한번 모셔서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의 경청 토크를 모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홍성걸 교수님, 또 이주환 교수님, 또 김신혜 대표님 먼 길 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수의 본질, 또 보수의 위기, 또 기회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격이 없는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노력 또 열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세우고 또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밝은 낯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